여기에 2연패의 사슬을 끊어야 하는 중요한 경기 5위의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먼저 부상자 소식에 대해 전했는데요. 유망 센터백 애슐리 필립스가 A매치 기간에 발목 부상을 입어 잠시 출전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파페 사르가 휴식기에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과 판더펜의 부상 소식에 딱히 변화는 없다고 밝힌 뒤 애슐리 필립스가 A매치 기간 발목 부상을 입어 한 달 정도 이탈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르는 경과를 지켜보고 내일 투입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도 지금이 상당한 시련임을 알렸는데요. 토트넘의 부진은 악재가 한 번에 닥쳤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상이 한 번에 하나씩 오지 않고 한꺼번에 왔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1월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 계획은 무난히 잘 짜여지고 있다. 내가 직접 계획에 관여하고 팀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구단 이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신임 테크니컬 디렉터 요한 랭을 필두로 다양한 사람들이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미 토트넘은 히살리송, 이반 페리시치, 마노루 솔로몬, 라이언 세세뇽 등이 부상 및 수술로 이탈 중이라서 정말 큰 위기 속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어 그는 상대팀 아스톤 빌라에 대해 평가했는데요. 아스톤 빌라는 에메리 감독이 부임 이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골을 넣고 미드를 얻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에게 좋은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5위에 위치해 있고 토트넘과 1점 차이라서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요. 현재 아스톤 빌라의 공격력, 득점력은 맨시티에 이어 가장 많은 골을 넣었을 만큼 화력이 대단한 상황입니다. 빠른 공격수들이 많아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다행스러운 건 아스톤 빌라가 원정에 가서는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현지 매체는 2대2 무승부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다이어가 발이 느려 무척이나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어 스킵이 최근 경기 출전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 있느냐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킵은 훈련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답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축구에서는 볼을 잘 다뤄야 하는데 이점이 약한 스킵이다 보니 중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벤탄쿠르의 최고의 포지션이 어디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는 6번 롤인 수미형 미드필더와 공격적인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인 8번 롤도 수행 가능한 선수라며 답변했습니다. 이어 벤탄쿠르의 몸 상태가 100%가 될 때까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게 하는 것은 어떻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우리는 우루과이 비엘사 감독이 벤탄쿠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사용하였고 거기서도 잘 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답변하며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여기서도 기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그는 로셀소의 출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셀소에 대해 난 그가 토트넘과 다른 구단에서 뛸 때도 잘 지켜봐 왔다라며 그가 수준 있는 선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그간 힘든 시즌을 보냈다. 그는 몇몇 부상을 당했고 제대로 시즌을 보낼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셀소는 좋은 시즌을 보내야 하는 많은 선수 중 하나다. 또 그는 아주 창의적인 선수다. 그는 팀에서 정말 열심히 훈련한다. 그는 앞으로 몇 주간 경기에 투입돼 영향력을 만들 기회를 얻을 것이라며 향후 기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셀소는 이번 11월 A매치 기간 열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경기에서 니클라스 오타멘디의 결승골을 도우며 1대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메디슨의 내년 1월 복귀가 유력해지면서 그 없이 박싱데이를 지나야 하는 토트넘은 로셀소의 활용법만 잘 익힌다면 공격진에서 파괴력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 전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줄부상으로 인해 유망주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중 18세 천재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불리는 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돌리는 저연령 및 하부리그 대회에서 압도적인 경기력과 득점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U21팀 소속으로 뛴 리그와 컵 대회를 통틀어 11경기에서 6골 11도움을 몰아쳤습니다. 또한 11월 A매치 기간 동안 열린 U19 친선대회 마르벨라컵에서 잉글랜드는 3전 전승으로 우승했는데 돌리가 전경기 득점으로 총 5골을 터뜨리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돌리는 토트넘 유소년팀에서 10년 동안 성장해온 공격 기대주입니다. 18세에 불과하지만 이번 시즌 1군 훈련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전, 울버햄턴 원더러스전에서 교체 명단에 포함됐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미 지난달 기자회견 중 돌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이미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의 11팀이 리그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이미와 RP 도링턴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밝힌 바 있는데요. 토트넘은 지난해 1월 프로 계약을 맺었고 올해 3월 2027년 여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런던 지역지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18세 유망주 돌리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곧 1군 투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26일 에스턴 빌라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에서 다시 한번 벤치에 앉을 전망이며 갈수록 데뷔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는 분석입니다. 기자회견 후 팬들은 호이비에르, 로셀소, 벤탄쿠르가 선발이겠네. 우리는 정말 저주받았어.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필립스가 뛸 수 있는 기간에도 데이비스와 다이어가 선발로 나왔다는 거잖아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5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캡틴 손흥민의 어깨가 무거워졌는데요. 과연 토트넘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제대로 된 패스가 몇 번이나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손흥민 선수 부상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을 우상으로 여기던 한 선수가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어렸을 때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자랐다는 잭 클라크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선더랜드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클라크는 윙어로서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181cm의 준수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과 윙백,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후 크로스를 시도하는 것을 즐기는 클래식한 유형으로 온더볼 상황에서 좋은 발재간과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후스퍼는 그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성장한 그는 2019년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1100만 유로 약 155억 원이었는데요. 유망주에게 투자하기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은 클라크가 팀 내 새로운 무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흥민과 모우라의 입지는 탄탄했고 클라크는 좀처럼 그들을 밀어내지 못했고 결국 임대를 전전했습니다. 2019년도 시즌 퀸즈 파크 레인저스를 시작으로 스토크 시티 선더랜드까지 여러 팀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잦은 임대 탓에 토트넘에선 정착하지 못했고 3시즌간 4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결국 자리를 잡지 못하고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행선지는 선더랜드였습니다. 반 시즌 임대를 통해 선더랜드로 향한 그는 컵 대회 포함 20경기 1골 4개의 어시스트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윽고 이듬해 완전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이적 후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은 클라크는 선더랜드의 에이스가 됐습니다. 지난 시즌 컵 대회 포함 50경기에 나섰고 11골 14개의 어시스트를 올리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그에서만 16경기 출전에 9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아담 암스트롱과 함께 득점 랭킹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선더랜드는 그의 활약에 힘입어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6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클라크의 성장에는 손흥민의 역할도 컸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손흥민, 해리 케인, 가레스 베일과 같은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메일을 보냈다.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닮고 싶었던 선수들이었다. 그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매일매일 경기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을 활용해 발전을 해야 했고 최고의 선수들을 흉내내며 발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전했습니다.